하나밖에 없는 차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거죠. 저 뭐야 저거 바보 아니야? 뭐 배수진을 쳤어? 도망갈 길을 스스로 막았구만 막았어. 장기 끝나거든요. 보여주기식으로라도 하긴 했을 텐데. 예, 보나마나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왜냐하면 공격에 나가기 전까지 군대를 정비를 해야 되고 훈련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아마 체계를 잡아 나가야 됐기 때문에 다 다른 나라 군대도 마찬가지긴 했겠지만 한나라군이라고 하는 게 정교한 체계를 갖고 움직이는 군대는 아니었잖아요. 정규군이 아니었으니까 생기는 여러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한신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한방은 뭐였을까요? 자, 첫 번째 한방 한신이 드디어 맹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승상이 돼서 먼저 위나라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위나라 왕이 위표인데요. 위표는 이 한신의 부대를 막기 위해서 일단 강을 건너야 되는 한신군 막기 위해서 강 앞에 이렇게 진을 치고 수비를 강화하고 기다리고 있죠. 한신은 그 앞에 도착해서 강을 거느는 것이 아니고 슬쩍 큰 대군을 거느린 것처럼 위장을 한 다음에 강을 건너려고 하는 시도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배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붙이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널판지를 깔아서 건너야 되는데 일단 배들을 좀 붙이는 그런 작업들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의 정예 부대를 빼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하양이라고 하는 곳에 부교를 놓고 얼른 도강을 하는 거죠. 위나라 입장에서는 배들을 붙이는 작업에 신경을 쓰느냐고 한신의 부대가 옆으로 움직이는 부분의 움직임 자체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위나라 도성 안읍 근처이거든요. 거기를 기습해 들어간 거죠. 그렇게 되니 이 위나라군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고 이 위표를 생포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한신은 위나라를 제압하고 그 기세를 몰아서 그 옆에 있던 대나라도 박살을 내죠. 드디어 이제 평양에 가서 초나라군을 저지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한신은 수만 명을 데리고 이 조나라를 먼저 쳐야 됐기 때문에 조왕과 진여의 20만 명과 정형해서 맞서게 됩니다. 물론 20만 명은 아마 훨씬 더 이 과장된 숫자이긴 할 텐데 조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들 국가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병력을 다 동원해서 한신의 부대와 맞서게 된 거죠. 이때 조나라가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되죠. 당시 조나라에 있던 광무군 이자거가 진여에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한신의 부대가 저 천리 밖에서부터 군량미를 보급해온다. 자, 그런데 이 정형은 길이 좁아서 겨우 수레가 2대밖에 지날 수 없으니 군량미가 보나마나 후방에 있을 것이다. 만약 저한테 기병 3만 명만 띄워주면 지름길로 가서 이 군량미 수송대를 끊어 없애겠다. 진여께서는 성벽과 보루를 높이 쌓고 수비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한신군은 와해가 될 수밖에 없다. 보급이 없이는 뭐 싸울 수가 없으니까 당연한 얘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 정형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태행산맥 부분의 통과 지점이에요. 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 태행산맥을 넘어와서 정형에 진을 칠 때 그 수레가 지나가는 길만 사실 딱 끊어 놓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거죠. 완전히. 그런데 이게 진여라고 하는 사람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여가 유학자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꾸미는 어떤 술책 또는 그런 또 이 계책 이런 쪽은 쓰지 않는다. 진여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내가 말이야 병법 좀 알거든. 손자병법에 보면 아군이 적군의 10배가 되면 적을 포위하고 만약에 2배가 되면 싸운다고 하는데 현재 한신의 병력이 기껏해야 뭐 수만 명 얘기를 하지만 되겠어? 보나마나 수천 명 정도일 거야. 그리고 멀리서 왔잖아. 이미 굉장히 피곤해 있는 군대인데 이걸 공격하지 않으면 제후들이 우리를 겁쟁이로 여길 거야. 자, 그러니 차라리 정면으로 공격하는 게 가장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진여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슨 자신감일까요? 무슨 자신감?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진여의 이야기가 100%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네 나라의 유리한 지형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입장이고요. 군대의 숫자도 총출동했기 때문에 병력 수도 훨씬 더 압도하는 상황이죠. 사실 한신의 부대는 산길을 넘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빠르게 행군을 해왔기 때문에 지쳤을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유학자라서, 그래서 이 거짓 대책이나 이런 걸 잘 못 쓰고 이 응기응변 대책을 안 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이야기는 꼭 뭐 유학자라서가 아니고 한마디로 진여는 뭐든지 정석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 살아가는 부분에 원칙대로 한다는 건 되게 좋지만 책에 있는 문구대로만 뭐든지 해서 상황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때그때의 상황에 판단을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으로 이 상대방의 단점을 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이 정석대로 공격해도 틀림없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제후들이 자신을 겁쟁이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나름 일리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동원해서 수비만 하다가 계속 있다 보면 사람들은 진여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별 볼 일이 없구나. 그 밑에 붙어있던 많은 세력들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있죠. 그 밑에 부대들도 지금 공을 세우고 싶어 할 거예요. 자, 이런 애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지금 한번 쓸어버리고 나면 확실하게 자신의 공로가 인정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 내가 또는 이 조나라가 확장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책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실수였죠. 아마 상대방이 저였으면 이 계책이 먹혔을 겁니다. 상대방이 한신이죠. 그게 문제였던 거죠. 한신이 사실 스파이를 보내서 조나라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이자거의 계책이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합니다. 포로가 될 뻔한 걸 면했다. 이 정영 입구 30리까지 군대를 이끌고 빨리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밤에 경기병 2,000명에게 붉은 깃발, 이건 한나라 깃발입니다. 들고서 샛길에 배치를 해놓은 다음에 만약에 너희들이 지켜보다가 우리 부대가 도망을 가게 되면 조나라 성벽에 올라서 이 깃발을 꽂으라. 그리고는 오늘 조나라 군사를 격파한 다음에 시커 먹자. 이 이야기는 이제까지 보급도 정말 시원찮게 해오면서 억지로 부대를 끌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이렇지 굉장히 쓰기 어려운 전술이죠. 그래서 한신이 천재 전략가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조나라 부대가 총력을 동원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나를 칠 것이다. 지금 조나라 부대는 그야말로 공로를 세우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지금 넘치고 있어서 굉장히 서두를 거다 라고 한 것도 이미 정보를 입수를 한 거죠. 모든 본진들이 전부 다 쏟아져 나올 거다 라고 봤던 거죠. 만약에 한신을 잡으면 조나라 입장에서는 적어도 차나 포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그거보다 비중이 더 높을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차. 그렇게 되면 장기 끝나거든요. 초나라하고 이 뭘 협상을 하거나 기타 등등을 할 때 나 우리 공로가 이 정도다 라고 하면 앞으로 굉장히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죠. 한신은 어쨌든 적의 선봉부대가 올 때 얘들을 일단 통과를 시키죠. 그리고 정영 입구로 나가서 배수진을 치게 되는데 아마 깃발도 무지하게 크게 걸었을 것이고 본진 자체도 그야말로 앞으로 바싹 당겨서 거의 맨 전선 앞쪽으로 당겨놨을 겁니다. 자, 그러니 조나라군 입장에서 보면 어휴 저 뭐야 저거 바보 아니야? 뭐 배수진을 쳤어? 도망갈 길을 스스로 막았어. 조나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침칠지. 저거 빨리 가서 한신 잡아야지. 우리 모두 총공격합시다. 한신과 같이 갔던 장이가 거짓으로 북과 깃발을 버리고 배수진 진지로 도망쳐 오면서 적들을 유의돼 오는 거죠. 그야말로 양쪽에 난타전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한신이 부대가 버티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니까 조금 초조해졌을 겁니다. 그래도 물론 이제 한신 부대는 차차차차 무너져 가고 있겠죠. 어느 시간대 조금 지나다 보니 뒤에서 함성 소리 들리고 딱 뒤를 돌아보니 조나라 성벽이가 전부 조나라 깃발이 아닌
그야말로 한나라 깃발로 뒤덮여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으니 조나라군은 엄청나게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왕, 지휘관들이 아무리 봐도 사로잡힌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되니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럴 때 한 번 공포에 빠져 무너지기 시작하는 부대는 후퇴하지 마라! 아무리 외쳐도 이미 공포심에 빠져서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면 그 부대는 괴멸 상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한나라 군대는 앞뒤로 협공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이게 유명한 배수진의 이야기입니다.